요즘처럼 주식시장이 뜨거운데 갑자기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면 이거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. 이런 정치 뉴스 때문에 내 소중한 투자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정치적 소음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귀 기울여야 할 신호는 무엇인지, 그래서 결국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아마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.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 셧다운이라는 변수가 툭 튀어나왔다.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 사야 할까? 아니면 일단 좀 지켜봐야 할까?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, 먼저 정부 셧다운이 대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의회가 예산안, 그러니까 돈 쓸 계획을 합의하지 못해서 정부의 일부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상태를 말해요. 그렇다고 나라 전체가 멈추는 건 아니고요. 필수 업무는 그대로 돌아가고 비필수로 분류된 업무만 잠시 멈추게 되는 겁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멈추고 뭐가 계속되는지 한번 볼까요? 군대나 항공관제, 법집행처럼 국가 안보나 안전에 직결된 건 당연히 계속됩니다. 하지만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이 문을 닫고 여권 발급 같은 서비스는 중단되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셧다운은요,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게 뻔히 보이는 회색 코뿔소에 가깝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반복됐던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벤트라는 거죠. 실제로 역사를 되짚어보면요, 이 셧다운이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. 1995년 클린턴 행정부 때도 있었고 2013년 오바마, 그리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까지 정치적인 힘겨루기가 극에 달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단골 메뉴였습니다. 마감일이 다가오면요, 진짜 난리가 납니다. 언론에서는 막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도를 쏟아내죠. 이 그래프 보세요. 관심도가 확 폭발하잖아요?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시끄러운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데이터를 봅니다. 자, 그럼 언론이 만들어내는 불안감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실제 시장 데이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과연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? 보통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. 일단 안전한 데로 가자 하고요. 그래서 돈이 어디로 몰리겠어요? 바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로 몰리는 거죠. 그래서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수익률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. 대부분의 국채는 안전자산 대접을 받는데 딱 하나, 셧다운 마감일 바로 직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초단기 국채. 이것만 수익률이 하늘로 툭 솟구치는 거 보이시죠?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다른 건 괜찮은데 혹시나 요것만큼은 돈을 제때 못 받을지도 몰라 하는 아주 콕 짚은 공포를 가격에 반영했다는 뜻이에요. 2013년에는요, 이 특정 위험에 대한 추가 이자,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무려 46 베이시스 포인트, 그러니까 0.46%까지 치솟았어요. 이만큼의 이자를 더 줘야만 사람들이 사줬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 공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이 쐐기 모양 보이시죠?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이 위험이 점점 넓게 퍼져나가면서 결국 미국 정부 전체에 돈 빌리는 비용을 다 같이 끌어올리는 일종의 전염 효과가 나타났다는 증거예요. 아니, 채권 시장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위험을 계산하면서 불안에 떨었다면 주식 시장은 어땠을까요? 당연히 막 폭락했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데이터는 정말 완전히 다른,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, 주식시장은 이 모든 혼란을 그냥 비웃기라도 하듯 엄청난 회동력을 보여줬습니다. 특히 역대 가장 길었던 2018년 셧다운 때 S&P 500 지수가 무려 10% 넘게 올랐어요. 10%요? 이건 시장에 저거 어차피 해결될 정치쇼야 하고 무시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, 즉 펀더멘털에 집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. 다른 자산들도 비슷했어요.
뭐 금이나 달러, 심지어 변동성 크다고 알려진 비트코인까지도요. 셧다운이라는 이벤트 자체보다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던가 시장 전체의 유동성 같은 훨씬 더 큰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셧다운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투자 플레이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. 시장은 정치쇼와 진짜 경제 위기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셧다운은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소음으로 간주되고 특히 주식시장은 이걸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거죠. 자, 그럼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. 사야 할까, 기다려야 할까? 데이터 분석이 내놓는 답은 이거예요. 셧다운이라는 소음 때문에 섣불리 추격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소음 때문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걸 우리가 기다렸던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. 첫째, 절대 패닉에 빠져서 팔지 마세요. 역사를 보면 공포에 파는 게 항상 최악의 수였습니다. 둘째,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. 그게 바로 소음이니까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 만약 시장이 이 소음에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떨어진다? 그건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지금 나스닥이 25,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. 어쩌면 이 정부 셧다운이라는 이벤트는 시장을 무너뜨리는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시장에서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바로 그 고마운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